안녕하세요. 부엠입니다. 이제 면접이 모두 끝나셨죠? 네. 하지만 내년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늦었지만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셀프로 면접을 어떻게 하실지, 생기부 작성은 어떻게 할지를 조금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고 생기부 관리와 그리고 면접 관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전에는 자소서를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글을 쓰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공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소서 전형이 몇 개의 학교밖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은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생기부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면접 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생기부와 면접은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학생은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이었고요. 교차 지원도 면접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그 예시를 여러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해야 할 것.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스크립트를 만들기라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수많은 학생들과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실 스크립트 만들기가 아니지만 제일 먼저는 발성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추후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이건 뭐 만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해서 여기서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가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립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나의 개인적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에 지원하는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점은 왜 해야 할까요?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본인에게는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단점이 나에 대한 좋은 무기가 된다? 왜일까? 하지만 단점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인상 깊게 남을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 공통문항을 생각해라 입니다. 공통문항은 자기소개하기, 그 다음에 자신의 장단점 소개하기, 지원 동기를 소개하기, 그 다음 기억에 남는 실험이나 일화를 이야기하기. 그런데 여기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에 남는 실험이나 일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의 전형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제 학생 중에 있었던 진짜 실제 경험이에요.
밀웜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밀웜이 집단 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완전히 망한 거죠. 하지만 이 밀웜 실험을 함으로써 이 학생이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 나는 다시 한번 이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밀웜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실험의 실패 원인을 구구절절히 얘기한 거예요. 너무 단기간적으로 봤다. 온도 실험에 실패했다. 원인이 수없이 나와요. 자기가 생각한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걸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고, 너희의 대학에 가서 이걸 진짜 해보고 싶으니까 나를 꼭 좀 뽑아달라. 그러니까 나의 단점도 결국은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일화가 꼭 실패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면 상대방의 뇌리에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겠죠?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끈 게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리더십 전형이라고 하면 꼭 협동과 그 다음 내가 이 일을 주체적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질문의 목적과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질문의 목적과 의도는 네가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어?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과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실험이나 일화, 실패 경험, 리더십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단어의 일화, 실패, 그 다음에 뭐 실험, 리더십, 이 단어 한국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 쓰는 게, 저는 반장으로서 체육대회를 잘 이끌었고, 체육대회하고 내가 지금 쓰는 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건 처음에 나의 리스트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리스트 안에서 모든 걸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그 과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돼 있다면 이러한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에서 수많은 질문을 대비하다 보면 이 많은 스크립트를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을 임프로바이징, 그러니까 순간에 대체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 끝에 하나의 메인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뒤에 단어 요만큼만 바꾸는 거예요. 동아리가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메인 주제를 갖다 놓고 하나를 딱 정해놓은 거에서 나머지 뒤에만 바꾸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바뀌어야 하는데, 그 모든 에피소드를 전부 다 바꿔서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최저를 맞추는 전형이 따로 있고, 또 면접 전형이 따로 있고, 논술 전형이 따로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를 잘할 수가 없게 돼요. 아주 그냥 제 생각에는 똥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우명과 롤모델이에요. 자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롤모델은 무엇입니까? 가 나와요. 이 좌우명과
롤모델 역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제 좌우명과 다름없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좌우명을 갖게 된 저희 집의 가훈은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질문에는 나의 활동 영역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내가 담긴 나의 리스트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개가 남았네요. 요새 최근에 나오는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원래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 3년 전만 해도 이런 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시해. 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죠? 전공서적과 교양서적. 읽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 특히 많이 나왔어요. 하도 안 나오던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많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한 질문의 강도가 좀 높아졌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고난이 도가 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거를 그 내용을 전부 다 알아요? 어떻게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걸 체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진짜 읽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겠죠. 준비된 답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갑자기 술술술술 말하다가 준비가 안 됐네? 이런 갑자기 말이 이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고 1, 2초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노리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너 우리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니? 너 우리 학교의 과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니? 반드시 교수님의 성향을 체크하셔야 해요. 교수님이 최근에 어떤 칼럼을 썼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철학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학과별로 교양이 아닌 전공이 반드시 1, 2, 3, 4 이렇게 이어져 가서 선택 과목이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 우리 학교의 특색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정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전공 과목을 보고 전공 학과에 들어가고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교과 이수 과목, 필수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너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럼 이쯤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겠죠. 선생님, 부엠, 저는 똥망했어요. 제 생기부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생기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기부든지 적혀 있어요. 한 글자도 없는 생기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빈 공백의 생기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소아 예방 교육을 받았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든 앞에 보면 다들 공통으로 받는 교육 예방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좋든 싫든 다 같이 한 어떠한 교육들이 교육 이수에서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편집장님. 그 뒤에 있었을 거예요. 교육 국어 선생님이 달아준 코멘트, 수학 선생님이 달아준 코멘트,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아리는 필수니까 동아리도 분명히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근데 이건 전부 다 나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모으면 어느 시점이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언코 없어요. 제가 아까 교차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교차 지원을 아주 많이 써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학종 때도 아주 많이 씁니다. 화이팅 하세요. 전국의 고3 여러분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잖아요. 네, 힘내세요.